내가 젊은 분들 보면 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까?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저렇게 돈을 쓸까? 점점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는 게 정말로 너무 답답해요. 정부에서 그런 제도가 많아요. 기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상상 못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지. 안녕하세요. 특별한 전문가를 만드는 킹메이커 오도환입니다. 우리 졸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뵙고 싶었어요. 사실 이쪽 분야에서 워낙 정통하신 분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라도 통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이렇게 해라. 그 100만 원의 성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돈인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내야 되는 돈이라든가 그런 거는 투자하면 안 되죠.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몇 년 동안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죠.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돈을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돈을 일을 시킨다고요? 대부분 일을 안 시키죠. 두려워서. 원금만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돈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은행에만 넣고 있으니까 은행에 있는 돈은 절대로 일을 안 하죠. 조금 하죠. 이자는 받으니까. 조금이에요? 일을 한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벌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일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통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잖아요. 투자할 때 먼저 수익률을 생각을 해요. 수익률이라는 거는 결과물이잖아요. 1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은행에 있는 거와 그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됐을 때 주식을 산다는 거는 간단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거잖아요. 지분을 그렇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를 믿는데 주식 가격은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주식이 나쁠 때는 내려가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먼저 걱정하는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비즈니스가 5년, 10년에 큰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으로 투자하지. 야,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전 달에 얼마 벌었어 이렇게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모르지만 앞으로 5년 후엔 굉장히 큰 회사가 될 것 같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투자한 거예요. 미래를 보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은행에 있으면 은행에 있는 순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돈은 안 움직이죠. 결국은 뭐 이자 뭐 1년에 1%, 2% 받겠죠. 근데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했을 때 변동성이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도 있고. 그 변동성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이 갑자기 80만 원 됐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돈은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적어도 3년 정도 필요하지 않는 돈 그것만 투자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여윳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예 3년 동안 안 건드려도 되는 돈을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쓰는 것부터 아껴야 되겠죠. 내가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 받았다. 20만 원은 무조건 나는 이거 안 쓸 거야. 일생 동안. 내가 이 다음에 50살 됐을 때 이 돈 갖고 써야 돼.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투자를 하고 그 다음부터 돈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 거꾸로죠. 쓰고 나서 돈이 없네. 맞아요. 투자할 돈이 없네. 그러면 평생 경제 독립을 할 수가 없죠.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으냐 부자가 되느냐 차이요. 대부분 부자처럼 보이고 싶죠. 막 쓰고 싶고 좋은 식당에 가고 싶고 그런 라이프를 살면 나중에 어려운 시절을 맞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죠. 야 어차피 너 짓고 살 건데 쓰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면 되지 뭐 이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주위나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걸 부추기죠. 너 일 하는데 열심히 했잖아. 너 써도 돼. 그리고 막 카드 막 만들고 카드 같은 거 다 없애야죠. 젊은 사람일수록 각오가 대단해야지.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있는 돈 중에서 이제 돈을 분류를 해라. 아예 이제 진짜 안 건드려도 되는 돈만 가지고 움직여라. 그렇지. 그 돈을 근데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라. 내가 원하는 기업에다가 투자해서 묻어둔다 뭐 이런 건가요? 묻어두는데 좋은 제도가 있죠. 노후에 편안한 라이프를 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제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지. 잠깐만요. 연금저축 펀드요? 연금저축은 들어봤는데 연금저축 펀드는 그 젊은 분들이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세금 혜택하는 제도는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은 이제 아주 최저 생활을 위한 그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노후 준비가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두 번째가 직장에 있을 때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면 회사에서 나한테 얼마 돈을 줄까? DB형 있고 DC형 있는데 DC로 돼 있어요. DC형인데 직원들이 DC형을 통해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뭘 갖고 있는지 대부분 원금 보장에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 예금에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후에 퇴직할 건데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한국에 한 90% 확률로 놀고 있어요. 그 돈이. 이 젊은 분들이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DC형이면 그냥 투자형인 거라고 해서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은행 예금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고. 모험을 안 하네요, 얘들은. 그렇죠. 주식형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형은 이제 그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변동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 20년 후에 찾을 건데 지금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20년 후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금융교육.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DC형으로 들었어요? 뭐 은행에 가서 이거 돈 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회사가 DC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희는 그거 가입하라고. 아니 근데 그걸 왜 몰라요? 설명 안 해주세요? DC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예, 맞아요. 국민은행이랑. 국민은행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 다 알아서 해주는 아니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얘기하는 상품에 대해서 나는 이 펀드에 들고 싶어요. 직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채권형에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 노후를 결정질 건데 내 돈이 일하고 있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 안 봐도 알아요. 연금 보장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 안 시키는 거. 그러면 20년 있다가 이게 뭐지? 20년 기다렸는데 이게 뭐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퇴직연금이 퇴직했을 때 찾는 돈이 아니라 내가 계속 그냥 붓고 이제 관리하는 돈으로. 관리해야죠. DC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가 대강 한 달 월급 정도를 줘요. 1년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일을 시킬 건가를 펀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채권형이 있고 주식형이 있고 또 주식형 중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거, 한국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어디가 관심 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연금이라는 건 3층이에요. 1층은 국민연금.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퇴직연금 있죠.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근데 국가한테 나쁜 거거든. 세금을 깎아줘야 되니까. 개인당 1,800만 원이니까 결혼하는 분은 배우자도 1,8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은 3,6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했을 때 득이 되는 거는 어떤? 세금을 깎아주죠. 그 소득에 따라 틀리지만 굉장히 좋은 거죠. 이 펀드에 내가 돈을 넣잖아요. 그럼 못 찾아요. 55세까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사람들 돈 좀 생기면 찾아갖고 자동차 살 걸 내가 알거든.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조건을 거는 거죠. 55세까지 안 찾으면 이런 좋은 세율을. 만약에 그 전에 찾으면 그동안 세금 안 낸 거 다 뱉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예, 근데 50살 이후면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아니죠. 거꾸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짜장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6,000원이다. 그러면 20년 후에 얼마일까요? 10,000원 되지? 10,000원보다 훨씬 더 될걸? 30,000원이라고 쳐요. 30,000원이요? 그렇게 되죠. 그래요? 근데? 그럼요. 이게 짱을 많이 먹어야 20년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잖아. 2만 원이라고 쳐, 그럼 2만 원. 아, 네네. 2만 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 내가 현금을 지금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내 돈이 4분의 1을 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이 없어지는 결과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겠지. 지금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1억이 돼 있겠죠. 내가 인플레이션을 이긴 거죠. 이걸 안 하면 바보죠.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돈이 대부분 퇴직연금도 그렇고 전부 원금 보장형이거든요. 원금 보장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은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금을 주려면 그 은행에서는 어디다 돈을 집어넣을까요? 내 돈을. 진짜 안정적인. 그렇죠. 우리 은행 얘기면 뭐. 원금은 보장이 됐겠지만 상시적이지가 않았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쓰자 뭐 이런 게 또 대세인데 그게 다 망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월급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점점 사람은 어떻게 되죠? 노쇠하게 되죠.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할 때 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면은 노쇠 하면 나중에 놀고 싶어도 못 놀죠. 저희 직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20만 원 정도가 매달 안 써도 되는 돈이 있다. 근데 그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20만 원 가지고 이 친구들은 30만 원 되길 바래요. 내가 젊은 분들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까?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저렇게 돈을 쓸까? 투자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고 점점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투자의 즐거움 얘기하셨는데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보통. 투자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돈은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보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어떤 식당이 너무 잘 되는 데가 있잖아요. 줄이 막 서 있고, 저 식당 갖고 싶다. 그런 데가 안 들어요? 들죠. 저 식당이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거를 꾸준히 구입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잘 되는 걸 옆에서 보게 되면 내가 흐뭇하잖아요. 저 회사 잘 고른 것 같아.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배우게 돼요. 저 창업한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차렸을까? 저 회사의 경쟁력은 뭘까? 저 회사 경쟁자는 어디 있을까? 나도 창업하면 안 될까? 그런 즐거움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반대 사람들은 뭐냐면 돈 모아서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좋은 식당 가서 멋있게 보이고 싶고 옷도 좋은 거 사고 인생을 한 번 살면서 왜 거기에 만족을 할까?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월급쟁이들한테 너 돈이 없는 거 한다. 그쪽은 너 평생 없으면 안 되잖아.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경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이거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전부 이걸로 하라 그랬어요. 금융교육은 엉망인 거지. 빵점이에요. 증권회사 가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겠다고 하면은 그 ETF 같은 거 좋아요. 하나 골라서 투자하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ETF도 돈 못 빼나요? 연금저축펀드 못 뺀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용 못하는 건 바보죠. 근데 한국은 미안한 얘기지만 바보가 너무 많아요. 이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돈이 그래도 더 있다. 만약에 내가 애가 있다 그러면 애한테 들어주는 거예요. 애한테 이걸요? 그렇죠. 퇴직연금을요? 태진이가 연금저축.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5살이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되겠지. 왜냐하면 걔가 55세까지 되려면 50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리가 천문학적 숫자가 나와요.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몰라요. 기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상상 못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퀴즈를 많이 내요. 오늘 10억을 주겠다. 아니면 오늘 100원, 내일 200원, 400원,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되는 날 그 돈을 줄게. 그러면 뭐 하실래요? 답은 꼭 비일 것 같고, 그죠? 그래도 10억에 더 끌리지 않아요? 그쵸. 그래도 10억이 더 끌려요, 사실. 예. 답이 1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10억보다 높은 금액이 나와. 10억 정도가 아니라 530억이에요. 530억이요? 우와. 30일인데요? 처음에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400원 거의 열흘이 지났는데도 만 원도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일까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21일부터 30일까지가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빨리 시작해라.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효과가 올 거다. 530억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31일 때는 얼마예요, 그러면?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이 넘네요. 재벌들은 그렇게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재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지만 할아버지 세대, 그다음 아버지 세대, 그다음에 자식 세대로 오면서 그 부가 10조, 20조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부를 이루는 이제 원조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계속 고생하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엄청난 큰 차이죠.